안녕하십니까. 미래사의 미래지도력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녹화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하면서 다음부터는 먼저 준비된 자료를 여러분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짧은 시간 개론적인 수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수업 계획서를 아직 학교에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걸로 전제하고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는 전반적인 변화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보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사고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실패하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주체는 자신이어야 합니다. 주체인 자신이 변화되어야 객체인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변화는 우선적이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과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자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 타인을 변화하고 또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구조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개혁은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이 변하고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변하고 소속된 사회와 나라가 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급변하는 정보 통신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인입니다.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능력,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속도로 변합니다. 과거의 100년의 변화가 1년에 변화했을 정도로, 과거의 10년의 변화가 한 달에 변화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사회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을 배우면 3대가 먹고 살았고 아버지 세대는 한 세대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용 지식의 수명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렵게 배운 기술이라고 해도 한 가지 기술로는 10년을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지 못하면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생존까지도 위험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말 그대로 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미래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해서 우리도 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치란 다스릴 이와 이를 치 혹은 도달할 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 되어야 할 마땅한 흐름, 원리이다. 그러니까 마땅한 흐름이, 마땅한 원리가 이치입니다. 종교적으로 설명하자면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원리 혹은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연의 이치, 사람 사는 이치, 종교적 이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일까요? 꿰뚫어 보는 능력을 한자어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분석해 보면 안을 들여다본다 라는 말입니다. 알을 들여본다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일까요? 즉 밖은 현상이고 안은 이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현상이고 밖으로 드러나게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은 안으로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면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겉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이면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상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혹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치입니다. 이 이치는 모든 만물의 중심인 것이죠. 모든 영역의 기초입니다. 이치를 안다는 것은 모든 변화나 복잡한 현상의 최종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으니 걷는 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길의 끝이 낭떠러인지 오아시스인지 알지 못해 한 걸음씩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경쟁자는 결코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경영자는 현상만 보고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꼼꼼히 현상을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이치를 모르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수면의 변화는 보지만 그 아래 흐르는 물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고 싶다면 자기 경험의 우물에서 벗어나 겸손히 진리를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자연의 진리, 정치의 진리, 대인관계의 진리, 경제와 금융의 진리, 인간 심성의 진리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현성의 이면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듯 변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본질과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사람의 취향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교체됩니다.
변하는 것의 힘이 어느 정도이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힘이란 물체의 속도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리량입니다. 이 힘의 작용으로 겉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건의 형태, 운동의 방향, 변화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변화는 중요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변화는 힘들의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현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방법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위렌 버핏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 중에 그는 최고의 자산가, 투자의 천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08년 포브스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위렌 버핏의 자산은 62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9조 원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42조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위렌 버핏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연구한 끝에 그만의 숨은 비법을 엿볼 수 있는 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 묘한 말입니다. 버핏의 말을 그대로 풀면 투자하는 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갖춘 능력이 도무지 애를 써도 발견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법이나 익힐 수 없는 마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워렌 버핏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버핏은 말하는 눈을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변화하는 징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일즈맨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 그는 경제학 학사, 하버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그리고 그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 투자를 익혔고, 아버지가 쓴 주식책을 읽으면서 그는 투자 세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는 1961년 댐스터밀 회장이 되었고, 1965년 섬유 제조회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한 주당 12만 2,810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최고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워렌 버핏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깨트려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기본으로 본질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간파하고 미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제값의 주식을 파는 평범한 행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통찰력을 엄청난 분량의 자료와 신문을 읽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라 수많은 분야의 방대한 독서와 분석을 기반으로 세상과 기업의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남들과 다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독서를 끊임없이 하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보에 우리는 잘못하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찌라시요, 가짜뉴스요, 가짜 정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통찰력 있는 정보로 통찰력 있는 가치를 분석해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상황을 판단하는 분석력과 그리고 선택하는 결단력, 그것이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력 있게 읽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사라는 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설명과 개인적 의견, 권위자의 설명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사실만을 추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정성적 사실이 있고 정량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의 정보와 숙자의 정보가 있는 것이죠. 자, 복잡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입한 미래학자의 통찰법의 서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견해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과 견해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합니다. 첫째,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은 머릿속에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선택적 보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자기가 많이 보는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독자가 선택하는 것을 이 AI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우리가 치우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과 견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며 덧붙이는 기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사실의 국익, 화합, 안정 등의 추상적 단어를 교모하게 덮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인한 나쁜 의도를 감추게 아주 우리를 의도하며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세 번째, 사실과 견해를 구별하는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프레임 언어로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영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언어는 주로 정치권에서 사용하죠. 대선 때나 총선 때나 표결집을 위해서 프레임 언어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이 수많은 프레임 속에 국민들은 휘둘리면서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뉴스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편이 갈려져서 분열된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무엇일까요? 좋은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이 객관적인 정확한 뉴스와 또 정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포용한 사회, 포용된 나라, 화합된 민족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내 편, 네 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혼란한 국제적 형상에 살고 있죠. 코로나 전국에 세계는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카페나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대면하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대면에 금지하고 성당이나 사찰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우친 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통신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여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돈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아니, 다음 세대, 지금 20대, 30대, 10대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할 부채요 빚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50대, 60대를 살고 있는 우리 베이버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이렇게 다음 세대에 걱정 없이 이런 부채를 마음껏 흥청망청 쓰는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곁나갔는데 내용은 사실과 사실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과 견해를 구별한 후에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야 그것이 진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판적 사고를 자르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몇 가지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보다는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듣기만 하다 보면 습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 메일을 다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짧은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